반갑습니다. 오늘 공공의료 아카데미 5번째입니다. 오늘 2021년 공공의료 성남 시민행동에서 진행하는 아카데미의 주제는 성남시 의료원 건립운동사입니다. 그 중에 3번째이기도 한데 오늘 주제는 성남시 의료원 건립의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초대한 분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나백주 교수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상학과입니다. 일을 굉장히 여기저기서 부르는 데가 엄청 많고 공공의료 관련된 토론회, 각종 토론회 좌장으로 역할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래요. 최근에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 이게 이제 구성이 되어서 공공병원 확충운동을 좀 전국민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정책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은 또 성남시 의료원 건립 개원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교수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자기소개라고 할 것은 없고, 아무튼 공공병원 설립과 그 다음에 그 기능이 정말 제대로 공공적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성남의료원 설립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찾고 앞으로 발전 방향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것이 저로서도 굉장히 뜻깊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고맙죠. 저희 공공의료 성남 시민행동에서 성남시 의료원 건립 과정에 대한 책을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봄쯤에 좀 세상에 좀 내보려고 좀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성남시 의료원 건립운동사 검색해서 보시면 영광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요새 보면 공공병원에 대한 좀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공공병원 하면 좀 가난한 사람들,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또는 이제 민간병원이 못하는 것들을 하는 좀 이렇게 변두리 의료 이런 것이었다면 요즘에는 이 공공병원 역할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이런 제기들 좀 개편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것 그리고 진료에 대한 표준을 좀 제시하는 것 또 요새 시민 참여형 공공병원에 대한 것들을 찾아가야 된다. 그리고 또 공공병원들이 이제 좀 공공의료 사업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센터 역할들을 좀 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 이 성남시 의료원 개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한국 사회가 공공병원이 되게 적은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공병원 병상 기준으로 봤을 때 10%도 채 안 되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공공병원이 없는 그런 지자체 또 그런 어떤 진료권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중진료권의 진료권에 공공병원이 없는 것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공의료의 어떤 사각지대가 꽤 많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그런 운동들이 사실 이 성남의료원 이전에도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목포에서도 좀 있었고 서울에서도 좀 일부 있었고 역시 비슷한 사례였어요. 망한 문을 닫은 병원이 있어가지고 의료 공백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그거를 공공병원으로 하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다 실패를 했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정부는 공공병원에 대한 확충 의지가 없었고 전 국민 건강보험 도입하면서 병원이 필요했었는데 다 외국에 이제 차관을 빌려와가지고 민간병원에 지원해서 민간병원이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했었고 공공병원을 늘릴 생각을 하진 않았던 거죠. 그런 부분에서 성남에서 정부가 주도한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요구해가지고 공공병원이 한 개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옛날 어디 소설책 제목에도 있지만은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신호탄이 쏘아진 그런 거고 그 이후에 사실 이제 마른 들판에 불길 번져가듯이
뭐 약간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지역의 요구들이 거세게 이렇게 좀 제기가 되는 그런 하나의 큰 계기가 됐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약한 곳인데 그것도 시민들이 직접 나서 지었다. 그 의미가 있다는 말씀. 맞습니다. 네. 그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공공병원이 대부분 이제 일제시대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지어졌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근대적 의미에 있어서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 실은 그 전에 조선 말기에 대한제국 그 시기에 선교 목적 외국인들에 의해서 이제 근대병원이 처음 지어지게 됐었죠. 뭐 그러면서 이제 대한제국이 성립되면서 그때 이제 그거를 가지고 뭐 제중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병원이 이제 되어졌지만은 아마 아시겠지만은 그때 이제 대한제국이 망하고 일본 제국주의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때 일본 제국주의는 제국주의 그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일본은 선도적으로 그걸 서양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 한국 곳곳에 공공병원을 이제 짓기 시작을 했죠. 특히 그때 하필 그때 이제 콜레라가 굉장히 창궐을 해가지고 피병원, 지금으로 치면은 격리병원 개념으로 공공병원이 전국 각지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보면 이 공공병원들을 제대로 공공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시혜적 목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이제 이쪽에 돈 쓰기가 이제 전쟁을 하고 있던 그런 참여여가지고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탓인지 전부 돈을 내고 자체적으로 먹고 살아라 하는 식으로 이 공공병원을 이제 방치를 했던 그런 측면입니다. 실은 그 측면, 그 전통이 그 미군정, 그리고 이제 미군정 끝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그게 이제 계속 그대로 이어져 온 거예요. 사실 공공병원이 있긴 했으나 그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그 군사정권이 들어섰고 그때 당시에 이제 당연히 철도병원도 있었다고요. 뭐 산재병원, 철도병원, 그다음에 보훈병원 뭐 이런 식으로 각 부처별로 자기들 특수 목적의 필요에 의해서 공공병원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로는 사실 공공병원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죠. 예. 일제시대나 군사정권 시대나 군인들이 좀 통치하던 시절에 뭔가 통치 수단 비슷하게 병원들이 많이 지어졌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병원이 대부분 그 특수 목적, 뭐 결핵 진료라거나 또는 뭐 산재라거나 뭐 보건 대상자 진료라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취약계층 그런 진료의 어떤 목적으로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사실 일반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가난한 사람들만 가는 건가? 결핵 환자들만 가는 건가? 뭐 이렇게도 이제 생각되고 하다 보니까 공공병원이 그 진짜 그 제대로 된 공공성을 발휘하려면 지역사회에 대한 의료 필요가 무언가를 파악하고 그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되는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 나서는 그런 거가 참된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도외시 되어졌고 그런 부분들은 아까 이제 말씀 잠깐 하셨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의 민주적인 어떤 거버넌스 또 참여 우리 지역은 이게 필요한데 우리 이것도 좀 해줘 하는 이런 거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된 공공성이 구현이 잘 안 됐던 그런 것과도 많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국가가 군사 독재 정권이든 일제 식민 통치든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병원이 많이 제작되면 또 성남시료는 그것과 좀 출발이 다르게 시민들이 요구에 기반해서 지어진 이런 것들이 큰 차이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적인 필요도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게 이제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라거나 의료 안전망으로서 기능, 뭐 신종감염병 대응 같은 것도 당연히 국가적인 어떤 필요성 속에서 모색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것만 있어갖고 병원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민들의 요구와 관심이 반영된 그게 이제 아우러졌을 때 제대로 공공성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참 이야기 나와보니까 요새 누가 서울대병원이 공공병원이에요? 그랬더니 정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서 공공병원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공공병원이 도대체 우리나라에 있는 공공병원이
좀 대략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 한번 해주시면 그러니까는 이제 이 공공병원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는 소유가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러니까 병원이 망하면 그 땅과 건물이 누구 거거든요. 이러고 봤었을 때 이제 정부 소유로 되면은 이제 그게 공공병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이게 또 중요한 문제가 운영비가 그러면은 어떻게 나느냐. 그 운영비가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그 운영비 상당 부분을 감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공적인 목적으로 운영을 끌고 가느냐. 그렇지 않고 병원 자체적으로 벌어서 먹고 사는 그 환자들의 주머니나 이런 쪽으로 의해서 병원이 운영된다고 하면은 그게 진짜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운영비가 그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은 별로 없고 거의 다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 그 환자들 수입으로 진료 수입으로 이제 운영되다 보니까 저게 일반 다른 사립병원들하고 뭔 차이가 있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공공병원 이사회 운영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관여를 해가지고 그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공공병원들은 사실 그 정책 결정 과정에 정부 공무원들이나 또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놔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뭐 성남의료원 같은 경우 그렇고 지방의료원들은 다 이제 그런 이사회에 어느 정도 공공성이 좀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시민대표는 없죠. 교육부 공무원이나 이제 그 정부들은 이제 참여가 되어 있지만은 이제 또 교육부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 복지부도 이제 같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교육부 산하에 하다 보니까 의료와 관련해서 특히 의료 공공성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어떤 정책적인 그 드라이브가 없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보고 저게 무슨 공공병원이지 헷갈려하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립대병원도 보건복지부로 좀 옮기고 또 시민들의 참여도 좀 보장되는 그런 형태로 가야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유와 운영에 따라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에 따라서 공공병원의 성격을 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성남시 의료원 하면 이런 타이틀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 조례로 지어진 공공병원이다 이렇게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조례를 좀 제정해가지고 지어졌다는 건데 그럼 이게 주민이나 아까 말씀드린 국가 뭐 중앙정부든 지방정부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과 이게 뭔가 다른가요 이게? 이게 그 실은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앞으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하는 법률을 보면 이사회에 병원 경영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 지자체 정부, 그 다음에 이제 시민대표가 이제 소비자 대표라고 되어져 있는데 어쨌든 시민대표가 들어가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해가지고 병원의 어떤 공공성이 충분히 담보가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시민들이 좀 뭐 병원 운영위원회 또는 병원 뭐 운영 참여위원회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한 몇십 명 정도가 어떤 시민들이 희망을 하면 거기서 일정하게 기준을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선발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분들이 병원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이사회에 참관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이런 게 필요한다는 것을 의견 수렴도 막 이렇게 토론 같은 걸 해가지고 병원에 전달해가지고 그 공공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그 외국은 하고 있는데 한국은 사실 그런 정도까지는 안 돼 있거든요. 그냥 상징적이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소비자단체 대표, 시민단체 대표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과연 시민들이 공공병원과 관련해서 우리 실제 생활에서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요청을 해가지고 그거를 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통로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성남병원이 이제 성남의료원이 이번에 만들어졌고 거기에 이제 시민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든 공공병원으로서 최초의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이 이제 실험적인 형태지만은 굉장히 한국의 미래 공공병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보다 더 강조되게 이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은 이사회가 실은 더 중요합니다. 이사회가 이제 과연 시민들의 어떤 의견이 충분히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나요? 그런 형태로 대표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지방의료원 이사회는 이사회장을 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어제 다른 이사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사회에서 그 의결을 해가지고 그 원장으로 하여금 집행을 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그 원장을 견제하는 기능인데, 그 이사회의 의장을 원장이 겸임한다. 견제를 받아야 될 사람이 견제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부터 좀 바꾸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원장 선임과 관련해서도 시민대표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대의적인 절차적인 측면도 제대로 갖춰야 되고, 또 이것을 보완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의 의사소통을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채널로서 시민운영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 되어도 좋고, 이런 부분들이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들의 교육과 운영과 관련된 예산도 시에서 별도로 재정 지원을 받고, 또 교육 훈련에 대한 것도 좀 뭔가 연구를 해가지고 병원을 잘 이해하고, 또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상생활 속에서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자꾸 개발이 되고 이렇게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근데 하여튼 지금 시민운영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상당히 가장 지금 그 바람직한 모습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또 이게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의견을 모으고, 또 다가오는 어떤 선거 국면에서 자꾸 뭔가 만들어서 주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 이 성남이 이런 우리나라의 기초 지자체 중에서 확진자 수가 독보적으로 1등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이 또 하나가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좀 성남시 의료원이 좀 개원하자마자 전남병원이 좀 되면서 역할을 좀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는 좀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남시 의료원 이게 이야기되면 이게 민선 5기, 6기, 지금 이제 모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된 분이 이제 그때 당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공약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성남시 의료원을 이제 좀 센터로 하고 지역에 있는 1차 의원급들을 이렇게 뭐 행복의원이라는 이름을 시민행복의원이라고 묶어가지고 공공의료 벨트라고 해서 주민들에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좀 체계적으로 벌이겠다, 이런 좀 계획을 좀 냈어요. 그게 사실 잘 되지는 못했어요. 이게 이제 시민주치의 제도랑 같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라고 해가지고 하겠다 해서 되지는 못했어요. 이런 구성이 나오는데 이게 설계할 수 있었던 거는 성남시 의료원이라고 하는 뭐 종합병원, 그 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구성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성남시 의료원이 하나 그것으로서만 존재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어떤 기관들과 협력 관계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낼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출발점?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성남시 의료원이 가는 것이 요거 하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크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성남시 의료원에 갖는 가치가 어찌 보면은 공공병원이 좀 더 나아갔으면 하는 것, 좀 그것이 또 주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과 더 건강한 삶을 좀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좋은 좀 시도, 선도 이런 것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들립니다. 자, 오늘 좀 성남시 의료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실은 한국의 공공병원의 방향,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동안의 공공의료 아카데미에서 성남시 의료원의 건립 과정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성남시 의료원 건립 과정이 굉장히 지난했어요. 저희가 집필하면서도 너무 많은 스토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흐트릴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씩 다 주워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필을 좀 계획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한 봄쯤에는 그런 것들을 좀 세상에 좀 내보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진행하는 것은 이렇게 좀 마칠까 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